저는 추가공사비 감액당할 당시에 원사업자와의 모든 대화를 녹취해 두었고, 그래서 부당 감액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려 했는데, 어떤 분이 하도급상 조사 시효가 3년인데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공정위에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답변입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당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는 3년의 기간이 지나면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든 조사시효라는 독특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전문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전인 2020년 10월경에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2021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 중에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이후 정산하자고 하여 제대로 정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추가공사비가 10억이 넘게 소요되었는데, 공사가 종료되고 난 다음 원사업자는 사소한 하자를 가지고 큰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인수를 못하겠다느니,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더니 5억 원으로 추가공사 대금을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제 하도급업자한테 줄 금액도 안 된다며 거부하였지만, 결국 자금난에 시달려 2021년 4월경에 5억 원을 지급받고 정리하였습니다. 제 하도급 업체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 하도급 대금을 깎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하도급 업자들이 거부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추가공사비 감액당할 당시에 원사업자와의 모든 대화를 녹취해 두었고, 그래서 부당 감액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려 했는데, 어떤 분이 하도급상 조사 시효가 3년인데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공정위에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답변입니다. 대표님, 아쉽게도 하도급법상 조사 시효는 위탁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물론 기술 이용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만은 이번과 같은 부당 감액은 3년입니다. 건설 위탁의 경우 공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가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공정위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당 감액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하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조사 시효는 지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은 통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의 조사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17일 법 개정된 바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의 조사 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공정위는 그 시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기술 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기술 자료 부당 요구 및 유용의 경우는 7년 이내에 신고가 되면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또는 7년이 경과하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 규칙에 따라 조사 개시 시점은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이지만,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청일, 현장 조사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보게 되므로 굳이 단서가 없더라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때 조사 개시된 걸로 보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사가 종료된 날은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된 날, 제조위탁, 실위탁,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영무를 완료한 날, 용역위탁 중 영무위탁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공사 완공일, 건설위탁의 경우입니다. 하도급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중지일부터 조사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족이지만 하도급 대금의 민사상 소멸시효도 3년이므로 같이 주의를 해야 되겠죠. 한편 하도급법에는 조사시효 이외에도 처분시효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처분시효란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위법하다며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죠. 2015년 7월 24일자 법 개정이 되면서 새로이 들어온 제도입니다. 처분시효는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사가 진행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한 경우에는 직권인지로부터 조사 개시일이므로 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일이 조사 개시일이므로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시효의 적용이 없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공사가 2021년 1월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인 뒤인 2024년 2월경에는 아깝게도 한 달의 조사 시효가 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재도 할 수 없습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상 소멸시효도 도과되었기 때문에 민법상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시효나 처분시효의 도과는 공정위로 하여금 조사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소멸시효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만 적용될 뿐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 원사업자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조사시효나 처분시효의 도과와 무관하게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증거 개시 절차, 영어로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상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에서 원사업자의 유업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모두 원사업자한테 있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사시효와 처분시효 제도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민사적 권리 행사까지도 수월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공사가 끝난 다음 3년 이내에는 무조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